그러니까 미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진짜 여러 직장을 막 전전하면서 그야말로 사회 부적응자 이 상태로 있다가 제 스스로의 의지도 아니고 제 동생이 권유해가지고 해외로 미술 유학, 그러니까 도피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아니 그렇지만 제가 진짜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살면서 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게 드러났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쓸 때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였어요. 나의 처음 작업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정말 순진하고 어설픈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문장을 첫 문장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제 솔직한 기분이었던 것 같고 미술을 시작할 때 그런 게 기분이었고 그다음에 정말 사람들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기분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1학년 때 제가 아직 영어가 잘 안 되고 하니까는 친구들도 잘 별로 못 사귀고 그 과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2학기가 돼서 첫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방에 창문이 없어 이러면서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방에 창문 없다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좁고 작고 창문도 없는 그런 방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지붕에 이제 유리로 되어 있고 지붕에 이렇게 천정에 오히려 창문이 있는 거였어요. 방이 너무 좋은 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듣고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오토플레이 되는 그 연상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무작위적인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여간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정확하게 들은 내용인데 실제 상황이 그거랑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가 되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들, 호기심 막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하는데 그 미디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영상이긴 한데 영상이나 아니면 텍스트나 사운드 이런 것들로 실제 상황들을 제가 다시 작업해서 조금 다른 맥락에 놓고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작업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가 제 각각 다 되게 많아요. 퍼포먼스도 있고 뭐 입체로 한 것도 있고 진짜 종류별로 해보긴 다 한 것 같아요. 완성도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입체를 평면으로, 입체의 공간과 사물 전체를 평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간이 제 방이었던 거죠. 제 방이면서 사실은 제 방이 아니라 제 동생 집의 거실인 거죠.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거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상을 그 공간으로 해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사물들로 해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진짜 여기 이 작업이 뭘 말하는 건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제 지금 작업이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처음부터도 인간 본성이라든지 사람들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되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경계에 있다, 경계로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봤을 때 나의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로서 그리고 그 경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현상들로
경계로서 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의 경계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부분, 그 경계의 영역을 표현한 거, 그것들이 표현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경험이, 그 전에는 항상 주제를 정해놓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럼 주제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생각할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그 작업을 시작하고 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다 아는 얘기를 그대로 새로 만들 뿐이니까. 그런데 이번 작업은 입체 공간을 평면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찾아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 캐스팅 같은데 사과 캐스팅을 한 다음에 거기 라인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그래서 어두운 데 놓고 그림 평면처럼 보이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볼품없는 그 실험에서 시작을 했는데, 입체를 내가 뭔가 평면을 만들고 싶으면은 평면의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평면의 방식이 뭐지?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할 때 2차원의 관점을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방식으로 만들면 그게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기뻤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평면에다가 내가 3차원의 관점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아니면 3차원에다가 2차원의 관점을 적용한다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게 관점, 혹은 뭐 차원의 중첩이 될 수 있겠다. 중첩이 일어나니까 왜곡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3차원의 이미지, 이거를 3차원의 입체, 오브제 이런 것들을 평면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저도 지금 계속 혼란이 오는 게, 나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과정에서 다시 알고 봤더니 평면을 다시 입체로 하는 과정이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 하는 혼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의도를 배반하는 결과들이 계속.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안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재미있다.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과정이었고, 그렇지만 관객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해변의 모습,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의 모습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일상적으로 저에게 되게 일상적인 기억에 있는 장소지만 또 되게 어떤 선망이 되는, 저한테는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장소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두 공간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약간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좀 작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실험의 방식으로 계속 지속하고 싶은 작업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 작업들의 제목은 아마 주소나 그 맵에서 보통 이제 수치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작업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사운드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제가 그 공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체험으로서 할 수 있는 공간 전체가 작업이 되는 그런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뭐 이번 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제 작업을 보게 된다면은 뭔가 재밌다. 그러니까 뭔가 재밌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조금 다른 기분? 뭐 새로운 기분 같은 거예요. 약간 기분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지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기분과 그냥 단순히 좋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